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기자님들도 이것에 말하자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넘어서 우선 그럼 왜 이런 요란이 일어나게 됐냐 가만 놔두지 뭐 때문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는 먼저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과정에 있어서도 부작용은 시정해 나가고 고쳐 나갈 일이지만 그러면 손을 대지 말지 왜 이 세제 제도에서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딱 두 가지입니다. 지금 다 말씀하신 것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하자면 제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에는 원천 징수 공급생활자들한테 돈을 떼면서 달달이 많이 띄어갔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연말에 가서 많이 돌려줬습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느냐면 정부는 많이 띄어다가 그 돈 왕창 놔두게 되면 이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건 정부가 이득을 보지 않느냐. 그래서 결국 공급 생활자들한테 적게 띄게 되면 공급 생활자가 더 많이 받게 되고 개인이 그 돈을 매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더 많이 떼서 정부가 이득을 보지 않느냐라고 했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게 띄고 적게 돌려주고 많이 띄고 많이 돌려주고를 적게 띄고 적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때 그 돈에 대한 활용을 개인이 이득을 보도록 국민이 이득을 보도록 바꾸자. 이게 국민적인 요구였고 시민단체들의 요구였고 그래서 이 제도가 이렇게 개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했다.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.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제도 이제 하나가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공제를 세금을 공제를 함에 있어서 세금을 공제를 해주는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세율이 5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 6% 그 다음에 또 6% 하고 죄송합니다. 잘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네. 6%, 15%, 24%, 35%, 38%가 적용이 됐습니다. 세율 적용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좀 적게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6%가 적용이 됩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100만 원을 대학생 아들을 둬서 교육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적게 월 봉급을 받은 사람이나 많이 받은 사람이나 100만 원의 교육비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제하는 그 세율 적용을 아까 6%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다면 세금 혜택이 교육비 세금 혜택이 6%를 적용받은 사람은 6만 원밖에 안 되지만 38%를 적용받은 사람은 38만 원이나 세금 혜택을 봅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고소득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저소득자는 더 적게 혜택을 받는데 이걸 그대로 이 제도를 놔두자.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은 더 여유 있게 되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게 또 그동안의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똑같이 정액으로 15%로 그냥 똑같이 그 정률로 이렇게 정해서 혜택을 받게 되다고 보자면 6만 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15만 원 혜택을 받게 되지만은 38만 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줄어들어서 15만 원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 제도는 절대적으로 불가피했고 여야가 다 동의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조세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조세 제도의 효율성, 합리성을 위해서 이 제도 두 가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. 다만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워낙 국민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. 예를 들자면은 아까처럼 자녀 교육비가 집 가정마다 다 틀릴 수가 있고 의료비가 집집마다 틀릴 수가 있고 개인연금, 보험료, 신용카드, 기부금이 개인마다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틀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문제를 좀 더 정부가 꼼꼼하게 챙겨서 그 부분을 가지고 덜 불만이 나올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파생 문제점을 보완을 하는 것이지 이 제도 자체가 말하자면 야당이 이 제도를 공격한다든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 자체를 비난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방안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증세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또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이를테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세금이 좀 더 거치게 됐다는 거죠. 근데 그 거친 세금을 아까처럼 일반적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해서
자녀들을 많이 난데 한 사람당 저소득층에 50만 원씩을 한 자녀당 50만 원씩을 더 지원하는 데서는 자녀 장려세에 쓰여지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취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봉급을 적게 받은 사람들한테 1년에 최고 210만 원까지 더 주는 말하자면 그 고용과 관련된 그런 장려로 그 돈이 나간다. 이렇게 보면 결국 정부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. 세금을 더 걷어내게 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, 그렇게 거친 돈은 또 이렇게 어려운 쪽 사람들한테, 덜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가게 하는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 있어서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,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도 없이 겪었지만은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, 정말 정부 부처는 정부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의 홍보에 대충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홍보하는 그 기술력을 좀 더 높이고,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뭔가의 인센티브 제도를 좀 준다든지, 아니면 새로운 그 전문가를 고용을 한다든지, 외부에다 용역을 좀 맡긴다든지, 정부의 부처의 그 홍보 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